전원주택, 귀촌의 함정, 낭만적인 꿈의 대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꿔보신 적 없으세요? 답답한 아파트 떠나서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커피도 마시고 텃밭도 가꾸는 그런 삶. 바로 전원주택에서의 삶이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편안해지지 않나요? 그런단 말이죠. 인터넷을 보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글을 봤습니다. 전원주택 사는 건 최악의 자살행위다. 아니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삶에 대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그 아름다운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전원 생활. 맞아요. 일단은 그 로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의 벽, 바로 돈 문제죠. 일단 시작부터가 문제입니다. 바로 집 짓는 돈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800은 기본이고 1000만 원까지 부른다는 거죠. 이야,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 나시죠? 철근 가격이 72%나 올랐고요. 하판은 무려 107%가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1억이면 지을 수 있던 집을 이제 2억 줘도 못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집을 겨우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유지비, 그중에서도 겨울철 난방비 폭탄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비슷한 평수인데 아파트는 36만 원 나올 때 전원주택은 64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2배죠?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위, 아래, 양옆집이 다 단열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바닥, 사방벽, 그리고 지붕까지 총 6면에서 열이 그냥 숭숭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실내 온도를 17도로 맞춰놓고 가디건을 입는다. 거실에 텐트 치고 잔다. 세상에, 내 돈 주고 지은 집에서 텐트를 치고 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숫자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다 짓고 딱 1년 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의 빚이에요. 대출금이 4억 5천, 그럼 월 이자만 해도 못해도 180만 원이 넘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 줬다가 현실적인 계산을 안 하면 그 대가가 이렇게나 혹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천만에요. 돈 나갈 구멍은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처음에 전기 끌어오려면 전봇대부터 세워야 하고요. 여름엔 정원에 물 주느라 수도세가 껑충 뛰죠. 보안 때문에 새콤 같은 거 달아야 하고, 갑자기 보일러 터지고 지붕에 물 새면 그거 다 내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차도 최소 2대는 있어야 하니 유지비도 2배고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돈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돈만큼, 아니 어쩌면 돈보다 더 힘든 바로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전원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바로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림 같은 잔디밭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루만 방심해도 무섭게 자라나는 그 잡초들과의 끝없는 사투, 그 결과물인 거죠. 그냥 하루 일과가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초 뽑는 건 뭐 기본이고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온갖 벌레들과 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쥐는 물론이고 뱀이요? 네, 진짜 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절마다 나뭇가지 쳐줘야지, 페인트 벗겨지면 내가 칠해야지, 가을엔 매일 쓸어도 쌓이는 낙엽, 겨울엔 밤새 내린 눈, 그거 다 내가 치워야 합니다. 쉬러 간 전원생활이 어느새 고된 노동 현장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내 집인데 다들 공짜 리조트로 알아요. 이거 정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치 좋은 곳에 집 지어놓으면 뭐해요? 주말마다 친구, 친척들 바비큐 파티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는 사람들은 신나지만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 뒷정리까지 그 모든 부담은 결국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자, 돈 문제, 몸 쓰는 문제까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외로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시골의 고요함, 다들 이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그 고요함이 고독함, 심지어는 고립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걸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전원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토박이 분들 사이에 섞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때로는 텃세도 겪습니다. 또 도시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서 이웃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이 되기도 하죠. 영화 한 편, 쇼핑 한 번 하려면 큰맘 먹고 나가야 하고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아프면 바로 달려갈 병원이 근처에 없다는 거. 이건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죠? 근데 제 목표는 여러분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딱 이겁니다. 전원주택 생각하신다면 이 4가지만은 제발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로 덜컥 집부터 짓거나 사지 마세요. 최소 1년은 빌려서 살아보면서 봄의 잡초, 여름의 벌레, 가을의 낙엽,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겪어봐야 합니다. 둘째, 집값만 보지 말고 유지비, 수리비, 교통비까지 모든 비용을 다 더해서 계산해야 하고요.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런 육체 노동을 즐기는 사람인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성향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플 때 갈 병원, 장볼 마트 같은 필수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연한 그림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으로 그리는 전원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마당에서 벌레와 씨름하고 매일같이 무언가를 고치고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모습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뜬구름 같던 꿈이 진짜 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